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친한 분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예, 소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논문 컨설팅을 하게 됐냐고. 그래서 논문 컨설팅 이거를 한번 직업으로 해봐? 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 물론 이제 그전에는 이거를 직업으로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한 거죠. 뭐 부업으로 한다든지 알바로 한다든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냐? 본격적으로 뭐 이게 내가 직업적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직업이 아닌 상황에서 하던 논문을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하고 이거를 한 거는 정말 오래됐죠. 그거는 뭐 1999년, 뭐 2000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논문과 관련된 삶을 살은 거죠. 거의 1998년 정도부터는 거의 매일마다 논문을 보고 논문을 손에서 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글을 안 쓰면서 하니까 그냥 허연백지에서 하니까 이상하네요. 여기다가 하나 적을게요. 자, 논문. 자, 논문을 손에서 뗀 적이 없다. 한번 적고 하겠습니다. 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조금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2007년 즈음에 요때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네이버 카페가 유행을 했었어요. 네이버 뭐 다음 카페 있잖아요. 아이고 다음 요런 이제 카페가 되게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카페를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거 좀 올렸더니 왜 그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때부터 제가 질문 공세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솔직히 이때는요, 제가 아는 그 얄팍한, 아주 얄팍한 지식을 올리고 약간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허영기, 약간 허세 좀 부리려고 했었는데 나 잘한다 이러려고 이제 허세 좀 부리려고 했다가 완전히 된통 당한 거죠. 질문이 그때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풍부한 논문 관련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반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반박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잠이 안 오는 거지. 왜? 쪽팔려서. 허세 부리고 있었는데, 누가 이 반박을 올리는데 내가 답을 못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야, 그 쪽팔림은 정말 그때 제가 알았죠. 이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고,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는 빨리 고개 숙이고 잘 모른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도 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요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때 많이 배웠죠. 그러면서 이 반박에 대한 답변을 또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공부를 했죠. 요때 이 과정에서 제가 전공하지 않았던 학문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쪽팔리면 조금이라도 만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거죠. 요때 제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몇 가지 진짜 이 뭐 다 싫어합니다. 몇 가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례들이 있어요. 몇 가지 뭐 영웅담 같은 사례들이 있어요. 뭐첫 번째 그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이 교보문고에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이 CCTV로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해가지고 직원들이 왜 뭐 하고 있느냐만 물어볼 정도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진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공부한 적도 있었고, 그때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책 살 돈이 없어. 이게 막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자리를 아침에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카페 사장님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서점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뭐 제가 그냥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노원구에 가면 그 노원문고라고 있어요. 이 노원문고가 교보문고가 들어와도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서점이었죠. 아마 노원구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장님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노원문고 바로 옆에다가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제가 그 사장님을 좀 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셨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아주머니 분들이셨는데, 그 아주머니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카페 한 구석에다가 거의 고정 자리를 제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업원들은 제가 뭐 사장님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도 그냥 마네킹 같이 계속 뭐 그냥 안 건드려도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카페 그 구석탱이 한 가운데에서 진짜 거의 일주일 내내, 그때 제가 무슨 분석을 한다고 아침에 가가지고 그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물론 이제 잠깐 점심 먹으러 나왔다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진짜 엉덩이 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고3인데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제 옆에 앉혀놔도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 왜요?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카운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진짜 죽은 사람처럼 공부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딸 보고 옆에 앉혀놓으면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냥 노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요때예요. 사람이 정말 이 허세 부리다가 완전히 식겁을 한 거지. 그래서 느낀 게 많았고, 그 느낀 거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생긴 거죠.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한번 식겁하고 나니까 일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사례들이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이 지랄을 고3 때 했으면은 내가 하버드를 갔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이 요짓거리를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요때 깨달았으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50 넘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내뱉으면서 사람들 오시면은 인사도 하고 무슨 뭐 소장님 소리도 듣고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실인데, 조금 더 일찍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릴 때는 노느라 바빠가지고 정말 어릴 때 잘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등학교 그 친구들 가끔 가다가 사회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잘 안 놀거든요. 왜? 못됐거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잘 안 만나는데 가끔 가다가 친구들을 보면 저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저도 이 사람이 살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뭔 이야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냐면, 자,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제가 논문에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논문 컨설팅을 하면서 논문 컨설팅의 패러다임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를 몸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컨설팅이 말이 컨설팅이지, 이 컨설팅이라는 게 진짜 밑도 끝도 없었어요. 컨설팅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자문해 주는 거잖아. 이 온 사람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근데 옛날의 컨설팅은 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용역. 이게 무슨 컨설팅이야? 용역이지. 이런 개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츰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학생분들도 그렇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컨설팅 업자들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자리를 찾아서 컨설팅으로의 회귀죠.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정말 뭡니까? 뭐 경각심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특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특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논문을 자기 손으로 설계를 하고 자기 손으로 연구를 하고 자기 손으로 분석을 해서 자기 손으로 페이퍼 작업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사실 그 능력이 정말 별거 아닌데 어마어마한 것처럼 너무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저는 컨설팅 업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의 목소리는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교수님들도 이런 연구를 하고 페이퍼 작업을 하는 능력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거의 뭐 한 몇 년 정도 수련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과대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진짜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솔직히 대학원 오는 사람이 글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원 오는 사람들이 무슨 뭐 무슨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옵니까? 적어도 고등교육은 다 거쳐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학 1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서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학원 오신 분들을 너무 들어올 때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받아들여 놓고 학교에 와서 정작 논문 쓰는 시간이 될 때쯤에는 논문이 갑자기 뭐 한 진짜 뭐 어딥니까 저 63빌딩을 넘어서 롯데 제2타워 같이 뭐 100층짜리 정도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벽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논문이 그렇게 넘지 못할 산이라고.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건데. 자, 그런 능력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대학원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능력이 생기게 하면 사실 논문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컨설팅 업체 저는 없어진다의 한 표. 컨설팅 업체가 필요가 없죠, 솔직히. 잘만 가르치면 누구든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학교에서 그런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대로 논문 지도라는 그 커리큘럼에 다 있잖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했었어야 되죠. 이제 앞으로는 하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는 있죠. 일률적으로 다 무슨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강좌를 다 구성하고 학생들을 다 능력이 생기게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잘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못하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과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논문 컨설팅 업체 안 가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런 능력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학교 외부를 찾게 되고 요즘 같은 사이버 시대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막 들어가면 막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통해서 뭐 저희 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있는 특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강을 이제 들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꼭 보면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그런데 사교육 업체로 오잖아요. 학원도 오고 무슨 뭐 메가스터디도 듣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나 대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논문 컨설팅뿐만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중고등학교 사교육도 싸그리 다 없어지겠죠. 뭐 그렇지만 그게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학교 내에서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 밖에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찾을 수밖에 없고 뭐 저희 같은 이때 잠깐만 제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온라인 특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매월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어찌됐든 그 논문 컨설팅의 패러다임은 점차 이런 특강, 교육 위주로 바뀌고 있을 거다. 바뀐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논문은 자기가 스스로 진짜 용역이 아니라 정말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 논문 컨설팅 업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주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이전에 연구자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강을 매월마다, 저도 힘들지만 매월 해요. 1개월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한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논문 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문 컨설팅 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과거에 있어 왔던 논문 컨설팅 업체의 용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앞으로의 논문 컨설팅 업체는 정말 연구를 위한 자문기관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거다. 저도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역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특강을 통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을 할 것이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